직업 심리학입니다. 21번입니다. 과업지향적 직무 분석 방법 중 기능적 직무 분석의 세 가지 차원이 아닌 것은 했네요. 이렇게 기능적 직무 분석하면 우리가 DPT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데이터, 자료죠. P, 사람, 그 다음에 T는 사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PT 이렇게 보면 기술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세 가지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직업 상담 장면에서 활용 가능한 성격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몇 번 나왔죠. 특정 분야에 대한 흥미를 측정한다. 이건 흥미 검사죠. 지금 묻는 건 성격 검사입니다. 어떤 특정 분야나 영역의 숙달에 필요한 적응 능력을 측정한다. 이거는 적성 검사가 되겠죠. 대개 자기 보고식 검사이며 널리 이용되는 검사는 다면적 인성 검사. 이게 성격 검사죠. 성격 유형 검사.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성격. 이래서 이건 잘 몰라도 3번이 될 겁니다. 비구조적 과제를 제시하고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웩슬러 검사가 있다. 웩슬러는 기능 검사죠. 웩슬러. 23번입니다. 셀리에의 스트레스에서 일반 적응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트레스의 결과가 신체 부위에 영향을 준다는 뜻에서 일반적이라 명명했다.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부터 신체가 대처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적응이라 명명했다. 경계 단계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즉각적 반응을 보이는 게 경계죠. 탈진 단계에서 심장병을 잘 유발하는 성격의 B유형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는 것은 B유형이 아니고 A유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A유형은 심장병을 유발하는 그 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그 표현으로 하나 보면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신체 변화를 옳지 않은 것은 호흡과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도 높아진다. 그렇죠? 부신성과 부신피질을 자극해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것이 아드레날린을 생성한다. 이게 적절한 스트레스는 이걸 생성을 합니다. 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으면 곤란하겠죠?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각성이 일어난다.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교감신경입니다. 요거 교감신경. 이렇게 요거는 뭐 조금 전문적인 분야지만 이렇게 답을 익혀야 되겠죠. 부심피질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된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부교감이 아니고 교감이 된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4번에 윌리안의 특성 요인 지급 상담의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분종 진예, 분종을 하니까 진짜 예쁜 상추가 나타났더라 해서 분종 진 예방이나 처방이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추 이렇게 되니까 찾으면은 기억 분종 기억 니은 기억 니은 나오는 요뿐이네요. 여기 두 개만 가지고도 답은 나오네. 분종 진예 상추가 되니까. 25번입니다. 직업 적성 검사인 GATB에서 척도하는 특성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건 이거 마스터 키가 뭡니까? 기상과라고 했죠. 기상과. 기상은 적성 검사에서 기상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기계 적성, 상황 판단력, 과학 적성이죠. 이 세 개가 번갈아 가면서 쉽게 되거든요. 이번에는 기계 적성이 나왔네요. 이렇게 기상과 마스터 키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항상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 이거는 뭐 우리가 직무 분석 나올 내용이 뻔하거든요. PAQ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항상 표준화입니다.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표준화가. 그래서 표준화된 분석 도구의 개발이 어렵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게 쉬워요. 항상 표준화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거나 뭐 그게 필요 없다라든가 이렇게 나오면 다 땡이 됩니다. 답은 바로 나왔네요. 그래서 2, 3, 4번은 맞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복원이 또 여러 형태로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26-1이라고 했는데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무 분석을 하는데 요구되는 인간의 재능들의 초점을 맞추어 지식, 기술, 능력, 경험과 같은 작업자의 개인적 요건들에 의해 직무가 표현된다. 직책 분석 질문지, 직책이나 뭐 직무 분석 질문지나 같은 말인데 통해 직무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각 직무에서 이루어지는 과제나 활동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석하고자 하는 직무 각각에 대해 표준화된 분석 도구를 만들 수 없다면 등입니다. 만들 수 있다가 됩니다. 없다도 틀리고 여기에 보면 어렵다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주 나옵니다. 거의 한 문제씩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27번입니다. 스트레스의 원인 중 역할 갈등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은 우리가 역할 갈등은 결국 우리가 직업 상담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원인이 되지 딴 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요. 28번 흥미검사의 신뢰도가 높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도라면 일관성이라고 했죠. 신뢰도 일관성.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어때요? 이 점수가 같거나 비슷하게 나와야 되겠죠. 일관성. 어떤 사람이 흥미검사를 처음 치렀을 때 받은 점수가 얼마 후에 다시 치렀을 때 점수와 비슷하면은 이게 신뢰도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90인데 나중에 보니까 60이 나왔다. 이거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요게 답이고 그 다음에 요 2, 3, 4는 참고로 또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특성을 가진 직무 분석 기법은 미국 버퓨드 대학교의 매코믹 이렇게 나왔죠. 이게 나오면은 말이죠. 항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퍼드 대학의 매코믹 하면은 PAQ, 직위 분석 질문지가 됩니다. PAQ. 예. 이 PAQ가 나오죠. 그래서 PAQ가 되죠. 직위 분석 질문지. 이렇게 답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30번입니다. 다운사이징 시대의 경력 개발 방향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찾으라고 했네요. 다운사이징이라고 개념은 수직적 어떤 이 직장 내 조직을 어떻게 해요? 수평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게 다운사이징입니다. 뭐냐면 위에 거를 다운, 예? 내려라 위에 있는 거. 그래서 너무 체계적이고 위계적인 그런 회사 직장 분위기를 수평화시키는 것이죠. 조직 구조의 수평화 맞고요. 기술, 제품, 개인의 숙련 주기가 짧아서 경력 개발은 단기 연속 학습 단계로 이어진다고도 맞습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평생 학습으로의 경력 개발이 요구된다. 경력 변화가 기회가 많아져서 조직 내 수직적 이동과 수직적 이동이 나오면 틀립니다. 이게 항상 이 다운사이징이 나오면은 수직을 뭘로 수평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낮춰서 다운을 시키는 거니까 수직적 이동과 장기 고용이 용이해진다. 수직적이 나온 것은 틀린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홀랜드의 육각 모형상에서 대각선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서로 대비되는 특성을 지닌 유형들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건 항상 육각형을 그려보면 쉽다라고 했죠. 리아색이죠. 이렇게 나오면 C와 R 붙어 있죠. S와 I는 대각선은 아니죠. R과 E 대각선은 아니죠. A와 C는 완전히 대각선이죠. 이렇게 육각형을 그려보면은 쉽습니다. 실수를 안 하죠. 32번입니다. 승진을 하려면 지방 근무를 해야만 하고
서울 건물을 계속하려면 승진 기회를 잃는 경우에 겪는 갈등의 유형은 지방 건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이렇게 하십시오. 가느냐 회피하느냐, 가느냐 마느냐,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3번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33번입니다. 지능지수의 계산 방법은, 여하튼 지능지수는 이 점수에다가 그 편차를 곱합니다. 곱한 거기에다 지능점수는 평균이 100이기 때문에 100을 이렇게 보태가지고 이 편차보다 넘으면 뭐 110이 되고 이렇게 되고, 이 편차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80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능지수 지점수에 이게 표준 점수예요. 일조수의 편차를 곱하고 그다음에 평균치를 100으로 정하여 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요 계산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또 이렇게 정기 분표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이게 100이고 이게 편차예요. 편차 값을 알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내 지능이 여기인가 여기인가. 다른 식으로는 T점수가 75일 때 G점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한번 해볼까요? 이 T점수 공식을 하면 T점수 이꼴 G점수에다가 G점수 곱하기 10을 합니다. 10을 하고 여기에다 50을 보태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T점수 공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합시다. 이게 플러스 50이니까 이쪽에 오면 마이너스 50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이니까 여기다 나누어 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T점수가 얼마입니까? T점수가 75라고 했죠. 75에서 50을 빼주면 25입니다. 25. 그렇죠? 25를 10으로 나누면은 2.5가 되겠네요. 2.5.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일종의 간단한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크럼볼츠의 사회학습 진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도 있습니다. 크럼볼츠 하면은 뭡니까? 유한학과죠. 유한학과. 유전적 요인 중시하고 환경 중시하고 학습 경험과 과제 접근 기술을 중시하죠. 기술. 자, 도구적 학습 경험이란 학습 경험 중요하죠.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학습하게 되는 걸 의미한다. 과제 접근 기술이란 개인이 어떤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동원된 기술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들을 개인의 진로에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원래 여기 환경적 사건과 뭡니까? 특별한 안정적 그 요인과 특별한 사건이죠. 특별한 사건을 살아가다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그 진로에 영향을 주고, 그런 사건을 잘 활용하느냐, 긍정적으로 활용하느냐, 부정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진로에 많이 달라진다, 이런 뜻이겠죠. 4번에 개인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유전적 재능이나 체력 등의 요소를 간과했다가 아니죠. 유한학과는 이 유전적 요인을 중시했다라고 하니까 간과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35번입니다. 슈퍼의 직업 발달 단계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뭐 성탐학 유세죠. 성탐학 유세. 슈퍼의 주례사입니다. 성탐학 유세. 36번입니다. 타이드만은 어떤 발달 단계를 기초로 진로 발달 이론을 설명하는가? 발달 단계를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타이드만 이렇게 나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체감입니다. 정체감은 단단하다는 것이죠. 타이트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체감이다. 자, 우리가 이 정체감을 쓰는 그 이론가는 그 에릭슨이죠. 에릭슨의 청년기가 바로 네 번째 단계가 뭡니까? 정체감과 역할 혼미가 있습니다. 정체감이 있는 경우에는 청년기의 미래에 대해서 올바른 주관 의식, 인생 목표를 세우고 가는데,
이런 청소년기에 이게 확립되지 않은 사람은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30대, 어떤 경우에는 뭐 50대, 60대까지도 방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릭슨의 그 정체감이 나오는 것과 타이드만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단위 1, 3, 4 여기에는 정체감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체감 하면은 타이드만과 오하라가 되겠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도 우리가 진로 발달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만은 에릭슨은 요 경우밖에 안 나오니까 에릭슨을 따로 발달 단계 8단계가 있습니다. 8단계를 굳이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익히면 되거든요. 37번입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과정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목표 지향적 초고속 사고로 전환해야 된다. 이 거꾸로 말하고 있죠. 목표 지향적에서 과정 중심으로 바꿔야 스트레스에 잘 대응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틀린 내용이 바로 나왔습니다. 가치관을 전환해야 되고 스트레스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균형인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38번입니다. 적성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입사 후 업무 수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 검사는 어떠한 타당도가 높은 것인가? 자, 우리가 타당도의 종류는 준구 안내라고 했죠. 준구 안내. 즉 준거 타당도, 구성 타당도,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가 되는데 준거 타당도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예동,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 자, 예언 타당도를 구분하면서 후회가 납니다. 예언을 하니까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습니까? 후에 나타나는 거고, 동시 타당도는 나 나중에까지 못 기다려. 지금 바로 알아봐야겠다. 바로 지금 알아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후에 나오는 것은 바로 예언 타당도. 우리가 다른 말로 예측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경력 개발 단계를 성탐확 유세 나오네. 5단계는 슈퍼의 줄여서죠. 슈퍼는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0번입니다. 소외 양성의 개념에 관한 설명용 틀린 것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무기력감, 자유와 통제의 결핍 상태고, 무의미감, 경영 정책이나 생산 목적 등의 목적으로부터 단절돼 버립니다. 의미가 없으면 이렇게 단절돼 버리죠. 자기 소음감, 직무에 자신이 몰두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고립감, 지루함이나 단조로움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권태죠. 단조로움을 느끼고 지루하고 단조로우니까. 고립감은 뭐냐면 여기 있죠. 이게 6회도 나왔습니다만 고립감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사회적 협동의 결핍 상태입니다. 조직에서 외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립감에 대한 거, 뭐 답이 항상 4번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직업 심리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